안녕하세요. 젊은 여성의 유방암은 다를까요? 서울 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치료 예후와 다학제적 치료, 그리고 유방암을 진단받은 젊은 여성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유방암의 생존율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가장 최근에 시어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에서도 오렌지색으로 보여지는 40세 미만의 진단 당시 40세 미만의 여성의 재발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아직 건강검진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돼서 발견되거나 또는 분화도가 높거나 수용체 음성이거나 헐투 양성암이 많아서일 텐데요. 같은 조건에서도 치료의 예후가 다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환자들의 예후가 조금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항암 치료를 좀 더 많이 받고는 했었는데요.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먼저 한국유방암학회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왼쪽은 호르몬 수용체 음성암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오른쪽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암에서는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35세 미만에서 생존율이 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미국의 시어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삼중 음성이나 헐투 양성 타입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트, 음성 유방암에서는 모든 것을 보정하고 나서도 약 1.73배 정도 다른 연령에 비해서 재발의 확률이 조금 높은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수용체 양성에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본 연구는 항암 치료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하는 것을 비교한 연구인데, 연구 결과는 처음 가설과 다르게 어떻게 하든지 무월경을 유도한 경우에 그 생존율이 더 좋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호르몬을 잘 억제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핵심일 텐데, 항암 치료나 이런 것보다는 젊은 여성에서는 치료 이후에 난소 기능이 쉽게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연령에 비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타입에서 그 생존율이 조금 낮은 것일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월경을 유도했을 때 그 생존율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난소 기능이 돌아온다면 난소 기능 억제를 추가하는 것이 예후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시작된 유럽과 한국의 난소 억제 주사제 추가 연구가 있었고, 2014년도부터 그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시작한 소프트 연구는 타목시펜과 타목시펜의 난소 억제 주사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난소 억제 주사제 5년 치료를 비교한 것이고, 최근 12년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타목시펜의 난소 억제 주사제를 추가하였을 때 재발률을 4.2% 감소시키고,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난소 억제 주사제를 추가하였을 때는 7.1%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효과가 좀 더 많은 그룹을 찾아보면 이전에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분, 35세 이하, 암의 분화도가 높은 환자분에서도 효과가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시작한 아스트라 연구는 45세 미만 이하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 이후에 난소 기능이 회복되면 타목시펜의 난소 억제 주사제를 2년 추가하는 연구였습니다. 소프트 연구와 차이점은 난소 억제 주사제 치료 기간인데요. 아스트라 연구는 2년, 소프트 연구는 5년의 치료 기간이었습니다. 타목시펜 단독에 비해서 난소 억제 주사제를 추가한 경우 8년 추적 관찰 결과 약 5%의 재발률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와 아스트라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항암 치료 이후에 난소 기능이 회복된 경우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의 난소 억제 주사제 추가가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아스트라 연구는 2024년 미국 유방암 NCCN 가이드라인에서 그 치료 기간에 명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5년만 권고하였던 것에 비해서
최소 2년의 난소 억제 주사제를 권유하는 것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서 맞게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암 치료 이후에 언제부터 난소 억제 주사제를 시작할까요? 텍스트 연구는 항암 치료와 동시에 시작하였고, 소프트 연구는 6개월에서 8개월, 아스트라 연구는 난소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여서 회복이 되면 난소 억제 주사제를 추가하는 연구였고, 관찰 기간은 약 2년입니다. 텍스트와 소프트 연구를 비교한 거에서는 생존율의 차이가 없어 항암 치료 동시에 하거나 치료 이후에 바로 시작하는 것에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45세 여성이라면 또는 49세 여성이라면 항암 치료 이후에 어쩌면 폐경이 되거나 늦게 생리가 돌아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5년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할지, 이런 것에서 아스트라 연구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아스트라 연구를 통해서 항암 치료 이후에 난소 기능이 돌아오는 것을 비교한 연구에서 45세 여성이 난소 기능 회복을 1위라고 했을 때 36세 여성은 약 6배 정도 많이 난소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항암 치료 이후에 난소 기능 회복에 대한 모델링을 만들었는데요. 환자의 나이, 항암 치료 종류, 항암 치료 기간이 가장 중요한 인자였고, 이를 통해서 만든 모델을 통해 난소 기능 회복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1세 여성이 AC 항암 치료를 3개월을 받았다면 4포인트가 되고, 이로 통해서 1년 이내 난소 기능이 회복될 확률은 39%, 3년 이내 돌아올 확률은 70%, 36세 여성이라면 6포인트이고 3년 이내 돌아올 확률은 95%, 48세 여성이라면 2포인트이고 3년 이내 돌아올 확률은 40%여서 이러한 난소 기능 회복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난소 기능 억제제를 투여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환자의 나이와 유방암의 위험도에 따라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에서 항호르몬제 치료는 세분화될 수 있고요. 고위험도에서는 난소 억제 주사제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중등도 이하의 유방암에서는 난소 억제 주사제와 타목시펜, 그리고 40대 중후반 이후에 아주 낮은 위험도의 유방암을 진단받은 여성이라면 타목시펜 단독요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런 낮은 위험도이지만 젊은 환자에서 타목시펜 단독만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자료 분석 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난소 억제 주사제를 난소 보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학제적인 치료는 유방암의 치료에 대한 계획과 동시에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가입력 보존이나 또는 난소 기능 저하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봐야 하고, 향후 임신이라든지 유방암 이후의 생활을 유방암의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여러 요건들, 장기 합병증,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수능도를 살펴보면 소프트 연구에서는 약 18%에서 23% 정도의 환자가 5년 이내에 치료를 중단했었고, 아스트라 연구에서는 약 26%의 환자가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항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홍조라든지 땀이 많이 난다든지 질건조증 등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난소 억제 주사제를 배에 매번 맞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 그래프는 서울 아산병원 자료이고, 핑크색 그래프가 연령에 따른 실제 환자 수이고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환자분들이 많은 한국과 아시아의 유방암 환자분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민트색 바가 실제로 환자분께서 약을 타가지 않은 날의 개수입니다. 평균 40대와 50대 환자분들이 가장 치료를 잘 받는 것에 비해서 젊은 연령이거나 70대 이상의 나이가 많으신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약의 수능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약의 수능도는 실제로 재발률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서
약을 잘 가져가시지 않은 분들께서 다른 그룹에 비해서 조금 더 재발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어 가능한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실제로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젊은 여성의 상대적으로 나쁜 예후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관찰되고 있고, 과거에는 항암 치료를 많이 했지만 무월경을 유도하는 것이 실제로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난소 억제 주사제 추가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난소 억제 주사제의 효과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랜 무월경을 유도하는 치료의 이면에는 난소 기능 부전, 가입력 저하 등을 꼽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임신을 원하는 환자분에서는 거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행스러운 점은 가입력 보존 시술이나 항암 치료 동시에 난소 억제 주사제, 유방암 이후의 임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임신을 원해서 유방암 치료를 중단한 환자분들의 예후가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서, 물론 이런 연구를 일부러 계획을 해서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임신을 원하는 환자분들은 미리 적극적인 준비와 또 임신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가입력 보존에는 항암 치료 시에 난소 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난소 기능 억제제와 난자나 배아, 그리고 난소를 동결하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시에 난소 보호 주사제는 실제로 난소 기능 부전을 반 이상 줄이고 임신율을 2배 이상 높이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항암 치료 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산병원은 외과와 내과, 가입력 보존 전문 산부인과, 영상의학과와 함께 다학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자료를 만들었고, 교육자료 전후의 지식의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실제로 57%의 환자분께서 이런 유방암 치료로 인해서 난소 기능 저하나 임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라고 대답을 했었고, 교육자료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아래와 같은 교육자료 등을 배포를 하였고, 가입력 보존과 난소 기능 유지를 위해서 난소 억제제나 난자나 배아 동결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40에서 44%의 환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고, 하지만 치료가 지연이 된다면 하지 않겠다는 게 44%, 1에서 2주 정도는 허용하겠다가 33% 정도 되어서 실제로 치료 지연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상담을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경 이전 여성의 5년간의 골밀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항암 치료나 난소 억제 주사제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이 현저하게 낮은 골밀도를 보이고, 이러한 골밀도 저하는 치료가 시작되는 처음 1년에서 현저하게 되다가 5년 정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골밀도 감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 및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등에 대한 교육이 무척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무척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항암 치료 환자분들과 항호르몬 치료 환자분들의 이 삶의 질에 대한 서베이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는 약간 기대와 달랐는데요. 이 오렌지색으로 보여지는 환자군들이 항암 치료 환자군인데, 탈모로 인해서 화가 난 적이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막상 항암 치료 환자군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환자분들이 적었던 반면, 항호르몬 치료 환자분에서는 오히려 그렇다고 대답한 환자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탈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항호르몬 치료 환자분들은 실제로 이제 대머리가 되는 탈모는 없지만 일부 이제 머리가 조금씩 빠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미리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 못하고 환자분들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환자분들이 치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한다면 환자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분들에서 진단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될지, 치료로 인해서 겪는 과정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세션에 김유원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 유방암 진단과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는 관련이 없어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함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죄책감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는 최근에 유방암에 대한 치료를 오히려 선도하고 있고, 치료는 어느 곳보다도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사실은 부족한 현실인데요. 가입력 보존 상담만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유방암과 치료 지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과거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가 않고,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바쁜 외래 환경과 유방암 치료만 해도 부족한 그런 상담 시간, 다학제가 또 없는 병원들도 있어서 효과적인 상담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유방암 환자 가입력 보존을 위한 다학제 공동의사 결정이라는 코호트 연구를 시작하였고, 일반 환자군과 공동의사 결정 환자군들을 비교하는 연구이고, 연구 기간 내에 표준화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로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될 예정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정책의 건의 또는 이런 가입력 보존 시술의 급여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젊은 유방암에 대한 연구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중개 연구, 의학적 합병증,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서바이벌십 연구의 종합적인 복합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4년 현재 젊은 유방암 환자,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 생존율의 차이는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난소 억대 주사제 추가 치료로 이런 차이점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젊은 환자들이 치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특히 최소화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치료를 잘 받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생존율도 높이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을 잘 만들고 정책화할 수 있는 어떤 임상 연구 등이 당장 의료 정책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향후 의료 정책과 치료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의 치료는 개인의 선호도, 나이, 수능도, 향후 임신 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거기에 따라서 맞춤, 개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